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 첫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AI 대전환 AX가 오늘 회의의 중요 의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이 또 개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 커넥터의 윤석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AI가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AI 대전환으로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의 대전환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냉전의 거의 19세기 돌아갔습니다. 마치 미국, 중국, 유럽, 우리나라처럼 거의 모든 산업에서 AI가 마치 국가들 간의 경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돼서 사실은 AI 산업은 모든 산업에 대해서 다 전환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따가 자막이 나올 텐데 제조, 유통, 헬스케어, 법률 모든 산업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조 말씀을 드리면 실제 또 해외에 나가시면 마치 중국에서는 다크 팩토리입니다. 안에 공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을 낙거돼서 제조, 유통, 헬스케어, 법률 특히 제조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모든 생산성이 피지컬 AI와 연결돼서 마치 사람이 없이 다 돌아가는 산업이 되고 있어서 모든 산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금융 빠져있지만 금융은 데이비스 롤만은 95%다 AI가 할 거야. 그래서 사람은 5% 역할만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바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진전이 된 상태고 또 모든 산업에까지 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버블이란 이야기가 재생산되고 있는데 사실상 실적으로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 준비제도 부의장이 최근 AI 버블 우려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인터넷, 모바일 겪어봤던 사람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과도한 심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모바일과는 다르게 무조건 AI 버블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과도한 기대에 대한 승부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석가리가 갈라져서 이후에는 실제 돈을 버는 AI들이 나와서 더 많이 시장이 더 확장이 될 것이고 일단 현재는 과도한 기대는 약간 숨고르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과도한 기대에 따른 숨 고르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버블이라기보다는 옥석 가리기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빅테크들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요? 예, 지금 뭐 빅테크들은 오늘 최근에 또 제미나이 3.0 프로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모든 컨디션을 저도 이제 그걸 바꿨습니다. 바꾸는 것처럼 모든 AI 빅테크들은 사실은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적이 나와 있는데 아마존, 뭐 구글, 메타 이렇게 좀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독자적인 소브린 AI라고 해서 독자적인 AI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AI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본 소브린 AI가 중요하지만 또 한쪽은 뭐냐면 실제 생태계, 서비스죠. 제조라든지 콘텐츠 그런 부분 각 도메인 스페시픽한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만든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에선 그 두 가지. 그래서 한테는 소브린 AI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저도 동의하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런 게 좀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만의 특화된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특화된 버티컬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라든지 우리가 강점이 있는 인더스에 연결되어 있는 제조, 유통, 서비스, 특히 이제 컨텐츠 쪽은 강하죠. 그런 부분에서 버티컬 서비스를 만들어가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독자적인 AI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따 또 말씀드린 AI 에이전트를 말씀드릴 텐데 서비스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유통 부분에서 커머스 부분에서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이제 지금은 사람이 직접 앱이나 사이트 가서 결제하지만 지금은 좀 지나면 직접 에이전트한테 얘기하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다 결제해 주는 것처럼 AI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특히 잘하는 컨텐츠와 연결되어 있는 뭐 캐정과 연결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승부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에서 나오면서 사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소버린 AI 확보가 필요하고 또
에이전트 서비스, 유통 부문에서 먼저 누가 선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AI 네이티브의 시대라고도 저희 일컫고 있는데 AI 네이티브가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지도 시청자분들께 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나온 게 아마 AI 네이티브 시대가 온다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AI 네이티브란 보통 네이티브는 보통 원어민이죠.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원어민처럼 내재화시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공기를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내재화시키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네이티브가 밥을 먹듯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길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래서 부분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 아까 내재화하는 부분은 전체 아키텍처, 데이터, 프로세스, 의사결정 자체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많은 이제 나는 활용 쪽이 있지만 실제로 내재화돼서 막 기업들도 그렇고요. 데이터라든지 서비스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들을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사람이 하는 게 직접 결정도 AI가 하고요. 실제 프로세스에 대한 진행도 AI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약간 자동화를 넘어서 최적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해결 과정을 AI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 네이티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기업들만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지 또 AI 중심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뭐 실제 자세한 내용 책을 사서 보시면 되긴 하는데 제가 알과 세미나를 책을 많이 팔아주시긴 해야 되는데 네. 포인트는 뭐냐면 기업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자산화되어 있거든요. 먼저는 AI 알고리즘에서 먼저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불구했고요. 그 데이터가 가치가 될 부분에서 실제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AX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입니다.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자동화되고 그것들이 프로세스가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지금은 AI가 프론테이션에서 프로핏 돈을 버는 AI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실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 두 번째는 프로세스를 내재화시키고 AI가 실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결하는 거 그것은 지금도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일부 돼 있는데요. 네. 많이 중견기업들은 데이터가 사일로 돼 있습니다. 다 쪼개져 있어서 사실 팔란티어가 뜨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팔란티어가 왜냐면 컨트롤이 뜨는 이유가 데이터가 다 쪼개져 있고 흩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 연결돼서 의미론적인 데이터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아직은 이런 LMM이나 AI 쪽하고 의미론적 데이터가 아직 연결도 안 됐고요. 또 중요한 거는 워크플로우가 다 사람하고 AI가 중간중간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자동화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것들은 더 가치를 만들 수 있는 AI가 됐을 때 생각합니다. 네, AI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좀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개인들은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대비해야 할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책이 썼는데 그러니까 AI 네이티브 개인, 기업 사회가 있는데요. 개인은 첫 번째는 자기 전문성을 더 키워야 돼요. 전문성. 제가 MC대를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스터리. 일단은 자기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협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라스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다학제간 협업. 세 번째는 맨카인드로 또 인간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요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질문하는 능력이죠. 퀘셔닝 인터레스트인데 지금 마치 챗GPT 쓰시면 질문을 잘하면 답변이 잘 오는 것처럼 그 AI 사람한테도 질문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런 질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버리고, 그러니까 AI를 마치 너무 나 대체되는 게 아니라 나의 파트너십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런 질문 진행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외로 또 AI 네이티브 시대 때는 또 인간성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거꾸로 인간적인 매력적인 부분을 또 키워나갈 수 있는. 두 번째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공감 능력, 통찰력을 키울 필요가 있으면 일단 전체적인 질문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 그래서 이런 인간성 능력을 키우면 의외로 또 AI 네이티브 시대에 또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적인 면을 유지를 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또 좋은 질문을 하는 그런 능력, 통찰력을 한번 키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AI로의 대전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다양한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